그다음에 오늘은 중단한 마무리에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일단 기본 문제를 보면은 1번 보면은 전개했을 때 AB의 개수를 P, B의 개수를 Q라 하자. 이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건데 다 전개를 하지 말고 AB의 개수가 나오려면은 여기서 A랑 이거랑 곱하면 AB가 나오고 이거랑 곱하면 AB가 나오잖아. 그래서 A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랑 2B 곱하기 3A 플러스 6AB 이것만 AB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5AB가 되니까 개수는 P가 5가 되는 거겠지. 그다음 B의 개수는 B만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B랑 여기에서 상수항이랑 곱하는데 여기 상수항이 없잖아. 여기서 상수항이랑 여기서 B랑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B가 된다. 그래서 Q는 1이 되겠지. 그래서 P는 5, Q는 1이니까 P 플러스 Q는 6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서로 같은 거끼리 구하는 건데 x 플러스 4y 제곱은 이미 뭐 더 이상 뭐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냅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뭐 더 이상 바꿔줄 게 없지. 그다음에 디귿은 마이너스를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x-4y의 제곱이랑 똑같다. 그다음 리을번은 x-4y의 제곱이고, 그다음 미음분도 마이너스를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비읍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겠지.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같은 게 기읍하고 미음이 같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역, 미음, 디귿, 리을이 서로 결과가 같은 값이 된다라는 문제였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꺼내와가지고 하는 연습을 항상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전개했을 때 이게 되니까 그럼 이걸 전개해 보는 거야. 그러면 m제곱 x의 제곱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 거 4분의 mx에다가 2배, 그러니까 즉 2분의 mx가 되겠지. 그 다음 마지막에 뒤에 거의 제곱 16분의 1. 근데 이게 4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n분의 1이니까 일단 n분의 1이랑 16분의 1이랑 같으니까 n은 16, 그 다음에 m은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m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m은 2겠지.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2분의 m이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고 n이 16이니까 m 플러스 n은 14가 되는 문제였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면서 중간에 뭐가 빠졌지? 마이너스 10xy가 빠졌잖아. 이거 두 개 곱한 거에 2배.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1 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합차지. 여기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니까 플러스 x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틀린 문제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잖아.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1이 돼야지 맞는 거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것 같고, 이거는 넘어갈게. 그 다음에 ax 플러스 ax 마이너스 5를 전개하는 식에서 x의 개수가 10이래. 그럼 여기서 x의 개수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곱하거나 이렇게 곱한 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5ax 플러스 ax가 마이너스 4ax가 되겠지. 그래서 x의 개수가 이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a가 x의 개수인데 그게 12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전개한 식에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일 때 x가 나오려면 이렇게나 이렇게밖에 없다. 그래서 bx 마이너스 3ax인데 이거는 bx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9x, 그래서 이거는 b 플러스 9의 x가 된다. 근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였대. 그럼 b 플러스 9가 마이너스 5라는 소리니까 b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4가 돼서
11이 되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이렇게 꼭 나와라고 나와있긴 한데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식의 전개를 했을 때 어떤 식의 개수를 찾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 사실 계산만 틀리지 않는다면은 틀릴 리는 없겠지. 다음에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가 Am인 정사각형 모양의 공원에 폭이 4m로 일정한 산책로가 있대. 이때 산책로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산책로의 넓이를 구해주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가 A-8이 될 거 아니야? 여기 또 여기가 4, 4니까 여기가 A고 여기 똑같이 A-8이겠지? 그래서 전체 A제곱에서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안에 있는 이만큼의 넓이를 빼줘야겠지. 아까 A-8의 제곱.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64 니까 16A 마이너스 64가 되겠지.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3.9 곱하기 4.1을 계산할 때에는 4 빼기 0.1 4 플러스 0.1 이 합차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합차인 곱셈 공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는 문제가 된다. 10번 넘어가고 11번 발전 문제부터 조금씩 어려울 텐데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이걸 전개를 해보면은 x제곱에 a 플러스 b 상수함끼리 더한 거에 x 플러스 ab가 될 텐데 이게 cx 더하기 8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b가 c이고 ab가 8이라는 거. 그럼 c가 될 수 없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ab가 될 수 있는 걸 먼저 찾는 거야. 뭐 2, 4, 뭐 1, 8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ABC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9를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에서 나오잖아. 이 A하고 B가 이거라면 A 더하기 B가 C니까. 이게 두 개 더한 거는 마이너스 6이고 그래서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만들어낼 수가 없지. 어떻게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는 거. 이거 더해도 6이고 이거 더해도 9니까 다 있지. 근데 마이너스 3만 만들 수 없는 형태겠지. A 더하기 B가 C니까. 그다음 3번, 13번 문제도 전개를 해줘야겠지 일단은. 마이너스 18 x의 제곱 그 다음에 3axy 마이너스 12xy니까 플러스 3a 마이너스 12의 xy 이렇게 묶어주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은 2y 곱하기 ay니까 2ay의 제곱이 마이너스 18x의 제곱 더하기 axy 더하기 by 제곱이 된다. 근데 라지 a가 3a 마이너스 10이고 라지 b가 2a란 말이야. 근데 a 더하기 b가 3이라는 말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5a 마이너스 12가 3이라는 말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5a는 15니까 a는 3이 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까지는 일단은 그냥 계산만 잘 해주면은 틀릴 리가 없는 문제. 딱히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은 해. 그 다음에 14번 보면은 일단 그림이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한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AB인 A가 B보다 크다. 직사각형 ABCD를 AB가 AH에 HD가 HI에 GC가 GJ에 겹치도록 접었을 때 이렇게 접었다는 거지. 여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당기고 여기서 접어가지고 당기고 여기서 접어가지고 당기고 했을 때 IFJ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
그럼 여기를 접었을 때 AH에 겹쳐 있잖아 지금. 여기를 접어서 이렇게 접은 건데 AH랑 겹쳐야 되니까 여기가 B가 되겠지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림을 일단 그려보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되는 거니까 여기가 B고 여기도 B가 된다. 여기는 A-B겠지? 이 전체가 A니까 여기도 이만큼을 접었을 때 여기랑 겹치니까 여기도 A-B일 거 아니야? 여기는 B 빼기 A 빼기 B니까 이거는 2B 빼기 A가 되는 거고 여기를 접었을 때 또 여기랑 겹치니까 여기도 2B-A가 되겠지? 여기가 똑같이 B일 거고 그럼 B 더하기 2B-A 여기를 X라고 하면은 X 더하기 B 더하기 2B-A가 전체 A가 돼야 되니까 X는 3B 빼기 A를 이항시키니까 2A 빼기 3B가 되겠지? 그래서 2A 빼기 3B가 되는 거고 이만큼은 2B-A니까 2A 빼기 3B 곱하기 2B-A의 값이 넓이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4AB 2A의 제곱 마이너스 6B의 제곱 플러스 3AB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7AB 마이너스 6B의 제곱이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접었을 때 겹치는 거니까 여기 정사각형이 될 때라는 거, 여기도 정사각형이 될 거라는 거, 여기도 정사각형이 될 거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가로 세로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15번을) 보면은 3x-ay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저렇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제곱을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 좋거든. 그래서 xy 계수가 나오려면 여기서 x랑 이거 곱한 거 마이너스 3axy가 나올 거고 이거랑 곱할 때 마이너스 3axy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이 위에는 나올 수가 없어 xy가. 그래서 마이너스 6axy가 되는 건데 이게 xy 계수가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xy가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따라서 a는 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y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y랑 상수항 곱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ay랑 여기 y랑 상수항 곱한 거 마이너스 2ay 그러니까 마이너스 4ay가 되는 건데 이건 a가 4니까 마이너스 16y가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6인 거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 수 있도록 해봐야 돼. 다음 이걸 전개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개의 가로가 나왔을 때에는 2개씩 짝지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짝지는 게 아니라 상수항을 더했을 때 같은 거 플러스 2 플러스 5 7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9 7이니까 이 2개씩 x 플러스 2 x 플러스 5 끼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9끼리 해준 다음에 전개를 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0이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7x 빼기 18이니까 요거를 t라고 치환을 해서 t 플러스 10 t 마이너스 18 해서 전개를 해주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8 더하기 10은 마이너스 8 t 마이너스 180이 된다. 다시 t 대신에 x제곱 더하기 7x를 넣어가지고 전개를 시켜주면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전개시켜주면 되니까 그게 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끼리 더했을 때 같은 것끼리 2 더하기 5랑 마이너스 2 더하기 9랑 같으니까 그 두 개끼리 묶어가지고 전개를 해준 다음에 공통인 항이 나오니까 공통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문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주냐면은 약간 좀 고등학교에서도 나올 법한 문제였는데 이건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걸 구해주려면 이걸 다 언제 계산하고 있겠어? 물론 계산하면 답은 나오겠지. 근데 그게 힘드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뭘 곱해줄 거냐면 2-1을 곱해줄 거야. 근데 2-1은 1이잖아. 그러니까 1을 곱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 이 식이 달라지진 않잖아. 이 값이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2-1을 곱하는 이유가 이렇게 곱해 이 두 개를 해주면은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뒤에가 2의 제곱 플러스 1이 있잖아. 그럼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랑 곱하면은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고고, 이거랑 곱하면은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고고, 이거랑 곱하면은 2의 32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값이 2의 32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네모가 3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거에 합차가 되도록 2-1을 곱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3 플러스 1 곱하기 뭐 3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구하고 싶어. 쭉쭉 가는 거 뭐 3의 4제곱 플러스 1 이걸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다가 3-1을 곱하면 돼. 근데 3-1은 2잖아. 그럼 2를 곱해버렸으면 이 숫자가 달라질 거 아니야? 이 값이 달라지니까 여기다가 2를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래야지 똑같은 수가 될 수가 있잖아. 똑같은 값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3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 3의 4제곱 마이너스 1, 여기 3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분자고 분모는 2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분모가 2가 온다는 거 기억을 해놔야 돼. 3 빼기 1일 때에는 뭐 4 빼기 1일 때는 분모가 3이 오면 되겠지? 그럼 3분의 3이 되니까 1이 되니까 1을 곱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어떤 수에다가 1이 아니라 다른 수를 곱한다면 값이 달라지니까 이 분모가 필요한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이니까 분모가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거. 그럼 A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고 싶으면은 근호가 사라지면 되잖아? 일단 전개를 해. 3A 마이너스 6루트 3 플러스 A 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지?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 루트가 A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A-6의 루트 3이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는 6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유리수가 되려면은 근호가 없으면 된다를 이용하는 문제였고,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곱셈 공식인데 A-B하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있는 곱셈 공식을 찾는 거야. 근데 그런 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란 말이야. 그래서 15는 3의 제곱 9 더하기 2AB니까 따라서 2AB는 6이 돼서 AB는 3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곱셈 공식을 모르면 절대 풀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곱셈 공식 외워놔. 다음 x가 이렇게 있으니까 x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를 유리화를 시켜야 돼. 항상 분모에 루트가 있다면 항상 유리화 시키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지. 합차가 되게끔, 분모의 합차가 되게끔.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분의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돼서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고 x가 y 같은 경우에는 루트 2 빼기 1 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줘야겠지. 분자 분모에.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은 분모는 1일 거고 분자를 전개해주면 3 더하기 2 루트 2란 말이야. 그래서 x가 3 마이너스 2 루트 2 y가 3 플러스 2 루트 2야. 그래서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의 값은 3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3 플러스 2 루트 2 더하기 3 플러스 2 루트 2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통분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3 마이너스 2 루트 2 3 플러스 2 루트 2 분의 여기다 3 플러스 2 루트 2를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3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합차니까 9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2 루트 2의 제곱은 8이잖아. 그래서 9 빼기 8이니까 분모는 1인 거고
이걸 전개시켜주면 9 더하기 곱한 거의 2배 12루트 2. 그 다음에 2루트 2의 제곱은 플러스 8 더하기 앞에 거의 제곱 2개 곱한 거의 2배.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8 해서 정답은 17 더하기 17이니까 34가 정답이 되는 문제겠지.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문제인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대한 공식은 뭐였냐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16 빼기 2니까 14가 되는 문제였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x4제곱 더하기 x4제곱분의 1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 형태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제곱을 해주면은 어쨌든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제곱을 해주는 거야. 좀 전개를 했더니 x 4제곱 2개 곱한 거에 2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x의 4제곱 더하기 x의 4제곱분의 1은 뭐가 돼? 이걸 이항시켜주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제곱 빼기 2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했었잖아. 14. 14의 제곱 196 빼기 2니까 194가 되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2번 같이 곱셈 공식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이 되려면은 어떤 거를 제곱해야 될까, 어떤 거를 세제곱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근데 이런 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제곱시켜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처음에 접근하기가 힘들 수는 있지. 어쨌든 이걸 제곱해서 이 방정식을 얻어주는 거라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2차 방정식이 0이 나온다. 그럼 뭘 하냐면은 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양변을 x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x 빼기 6 더하기 x분의 1이 0이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이 6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보면은 이거 두 개 이렇게 두 개 합쳐주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변형이 되잖아.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을 아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잖아. 요거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 해서 36 빼기 2니까 34가 된다. 그래서 앞에 건 34고 뒤에 건 6이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40이 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2차 반응식이 주어질 때는 항상 x로 나눠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을 구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저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전개라는 걸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개라는 거는 우리가 곱해져 있는 것들 x 더하기 3, x 더하기 4를 전개를 해서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개라고 표현을 했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반대방향. 반대방향을 배울 거야. 인수분해라는 거. 이 반대방향, 전개의 반대방향이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수로 분해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인수가 뭐냐면은 인수라는 것은 우리가 소인수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소인수는 뭐였어? 소수인 인수였단 말이야. 근데 그 인수가 우리가 숫자에서는 약수라고 표현을 하거든. 숫자에서는 소수인 약수를 우리가 소인수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식에서는 인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인수, 그러니까 식의 약수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식의 약수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식의 인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수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약수 같은 느낌이 뭐냐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진단 말이야. 왜냐면은 x 플러스 3 똑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3의 제곱은 3을 인수로 갖는 거잖아. 왜냐면 3이 있으니까,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식도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걸 약수로 가진다. 근데 정확히는 인수로 가진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에는 x 플러스 3이 인수로 있는 거야. 만약에 뭐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에는 x 플러스 3이 인수인 거야. 왜냐면 똑같은 게 있으니까. x 플러스 4도 당연히 인수겠지.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게 완벽하게 똑같은 게 있을 때 우리는
인수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소인수, 그러니까 소인수라는 언어를 배웠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인수로 분해를 하는 거, 분해는 곱하기로, 그러니까 어떤 식 곱하기 곱하기 이런 걸 이제 분해한다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항상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개여도 상관없고 뭐 네 개여도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묶어주는 것을 분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인수라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에 다항식에 인수로 한다. 그래서 x 더하기 3도 인수고 x 더하기 5도 인수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인수 분해라는 것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 다항식에 인수 분해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 각각의 네모들이 다 인수라면은 이거를 우리가 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인수가 아니라면은 그냥 분해겠지만 인수로 분해한다 해서 인수 분해가 되는 말이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인수 분해라는 것은 x 더하기 3 뭐 x 더하기 이런 식이 있으면은 여기서 인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일단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x 더하기 3도 인수가 될 수 있고 x 더하기 2도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구나. x3 자기 자신도 인수가 되는 거야. 우리가 8의 약수는 1, 2, 4, 8이잖아. 자기 자신도 약수가 되었었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식도 자기 자신이 약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에서는 1이 항상 어떤 수든 다 약수가 포함이 됐잖아. 내가 똑같이 1도 인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자기 자신하고 1이 인수라는 것은 크게 중요치는 않단 말이야. 크게 중요치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인수가 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거야. 어쨌든 인수라는 개념은 그냥 약수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식의 약수라는 것은 그 식과 똑같은 식이 있을 때 인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소인수 분해하고 인수의 분해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2x는 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x를 묶어줘가지고 x에 x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이건 뭐 뒤에서 나올 건데, 어쨌든 이래가지고 x도 인수고 x 플러스 2도 인수고 x 곱하기 x 플러스 2 자기 자신도 인수고 1도 인수라는 거, 그거를 인수 분해라고 한다. 그다음에 공통인 인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인수 분해하는가? 여기서 가장 핵심인 게 공통인 인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공통인 식이라 생각을 하면 돼. 공통인 식이 있을 때는 공통인 식으로 묶어주는 거야. 공통인 인수를 묶어내어 인수 분해한다. 이게 인수 분해의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란 말이야. 가장 중요하게. 항상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항상 공통인 인수를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공통인 인수가 있을 때는 공통인 인수로 묶어준다. 그래서 MA 더하기 MB가 있으면은 M인 공통인 M으로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면은 M 곱하기 숨어져 있는 거지. 문자하고 문자 사이에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M도 인수고 A 플러스 B도 인수가 되니까 인수 분해가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어쨌든 인수라는 내용에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냥 인수가 아니라 그냥 식을 두 개로 나타내는 거, 식을 두 개의 곱으로, 식을 세 개의 곱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인수 분해라고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거를 전개하면 이게 됐다는 거 배웠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지.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방향을 배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만약에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 있으면은 이거는 x 더하기 4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뒤에 걸 보면 되지. 16은 4의 제곱이잖아. 근데 항상 보면 b의 제곱이 오잖아. 그러니까 b를 먼저 보는 거야, b를. 그 다음에 4를 썼는데 두 개 곱했을 때 4x고 그거의 두 배가 왔잖아. 그러니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보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64 같은 경우도
8, 8에 64니까 여기가 x니까 x 더하기 8의 제곱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근데 확인을 해봐야 돼. 두 개 곱한 거에 2배가 오는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렇게 16이 온다던가. 그럼 이거는 x 더하기 4의 제곱이 될까? 봤더니 안 되잖아. 8x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거,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보고 x 더하기 2 또는 x 빼기 2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x 더하기 2가 오면 플러스 4가 올 거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x 빼기 2의 제곱이 된다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형태들 x 플러스 3의 제곱, 뭐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형태들인데,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b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b가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걸 꼭 기억을 해놔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b가 되면은 완전 제곱식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개수가 1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야. 2일 때는 달라.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기억을 해놔야 돼.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b가 된다면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완전 제곱식에서.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같은 것들, 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반의 제곱이 4잖아. 그래서 반에 x를 먼저 써주고 이거의 반을 써주는 거야. 플러스 2. 그거의 제곱도 써주면은 만들어지는 거야.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런 것들도 x가 있으니까 x 써주고, 반의 제곱이 왔으니까 이거의 반을 써주는 거야. 부호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걸 할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잖아.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합차 공식이지.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합차 공식이겠지. 그래서 4a 제곱 빼기 b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2a의 제곱이고 뒤에가 b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9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거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기 때문에 3x 더하기 y, 3x 빼기 y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합차 공식. 그러니까 항상 어떤 수의 제곱 빼기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두 개의 항이 있다면은 합차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지. 합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물론 꼭 아닐 수는 있어. 근데 확률 자체가 높으니까 두 개의 항이 나올 때에는 합차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항이 두 개일 때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인데 a 더하기 b는 합이고 a하고 b는 곱이잖아. 그러면은 x 더하기 a,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7x가 마이너스 8이 되려면은 지금 합이 a 더하기 b가 7이어야 되고 a, b가 마이너스 8이 된단 말이야. x의 개수가 합이고 상수항의 개수가 그 곱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대각선 공식이라고 하는데, 대각선 공식 두 개를 찾는 거야. 두 개를 여기다 쓸 건데 뭘 두 개를 곱해야지 x제곱이 되겠어? x 곱하기 x를 해야지 x제곱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곱하기 뭐가 8이 될까 생각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뭐 2하고 마이너스 4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야. 그럼 2x 마이너스 4x잖아. 그럼 2x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x인데 이 마이너스 2x가 이 가운데 오면은 맞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x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8하고 마이너스 1이 온다면은 8x 빼기 7x가 오잖아. 아니 8x 빼기 x가 오잖아. 그럼 7x가 되지? 이게 맞잖아. 그럼 맞게
대각선 공식을 잘 쓴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x 빼기 1 그다음에 x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되거든.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 있으면은 x 제곱이 되는 거 x하고 x 하면서 뭐가 와야지 이렇게 곱했을 때 4x가 되는지 3하고 1이 이렇게 오면 되겠지. 뭐 이렇게 3하고 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순서는 상관이 없어. 순서가 상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x 더하기 3x는 4x니까 가운데가 만들어졌으니까 잘 한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3 쓸 때에는 이렇게 쓴다고. 곱할 때에는 대각선으로 곱하지만은 쓸 때에는 이렇게 써주는 걸 연습을 해줘야 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다. 이런 게 있으면 xx 써놓고 여기가 뭐가 와야 돼? 3, 6이 와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9가 와야 되니까 3 더하기 6이 9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와줘야지 마이너스 9가 오겠지. 그래서 쓸 때에는 이렇게 써준다는 거. x 빼기 6, x 빼기 3.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대각선 공식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도 똑같이 대각선 공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